사립학교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한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도 되지 않아 교육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영어 회화 전문 강사와 교육복지사가 대량 해고의 위기에 놓여 농촌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과 가격이 지난 가을 이후 계속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설 명절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촌 폐교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치된 시설을 생태체험장이나 문화시설로 꾸며 주민 소득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입춘인 내일은 하늘은 흐리지만 날씨는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더 부드럽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1도, 안동은 영하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3도가량 기온이 올라 있는데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긴 하지만 금세 온화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가 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외출 지수도 90으로 좋으니까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입춘인 내일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도 4에서 8도 분포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에 비나 눈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립학교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납부율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2013년 대구 지역 93개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6%에 그쳤습니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학에서 미납한 법정 부담금은 160억 원으로 누적된 미납금은 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의 초중고 90여 개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7곳에 불과하고 반대로 1% 미만의 부담금을 낸 학교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이 의무교육 확대와 고교 평준화 등으로 생긴 사립학교 재정 결함뿐만 아니라 미납된 법정 부담금까지 지원하면서 교육 재정은 그만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립학교 수익률 기본재산 확보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이제 현재의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기는 이제 매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사학재단이 동산과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납부 독려만 할 뿐입니다. 교육청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 보유재산을 갖다 매각해서 그 매각된 부분을 수익성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 매각된 일부를 법정 재단금으로 분담케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와 지도가 좀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학재단은 예결상과 인사권 등 독점적 권한을 누리고 있지만 법정 부담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창업 CEO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대구역 내거리에 청년 CEO 몰을 개설합니다. 오는 4월에 문을 여는 이 몰에는 전시 판매 공간과 카페, 강연장 등이 설치돼 도내 청년 CEO들이 창업해 만든 제품을 판매합니다. 경상북도는 이 시설을 사단법인 경북 청년 CEO 협회가 운영하도록 위탁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경북 청년 CEO 과정을 수료한 8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무형문화재 30종목 보유자 31명의 지속가능한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전승자 발굴과 전승 지원금 인상, 무형유산 콘텐츠 구축 사업, 전시 공연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수교육 전승 지원금을 보유자는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전수교육 조교는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교육청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무더기 해고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 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교육복지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농촌이나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저소득층이나 영어 학원이 없는 시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 강사.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올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 원칙을 초등학교는 15학급에서 18학급으로 중학교는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급 수가 적은 농사노촌 지역에는 영어회화 시간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220명 정도 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30% 정도가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군인학 같은 경우에는 15학급으로 아니면 13학급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일찍 공부를 내줘야지 그냥 하나로 다 하면은 시골이나 학교는 완전히 전면인 거고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데는 시골 쪽이죠. 저소득층 학생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돌보는 교육복지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번 학기부터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사 88명 중 10명 정도가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합니다. 적게는 100km, 많게는 250km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은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먹인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후 프로그램 외에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 주거지하고 먼 거리가 되게 돼버리면 또 프로그램 자체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교육복지 사업을 하던 경북의 초중고 28곳이 교체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교육복지사들은 기존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대상 학교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체 국가 예산이 다 줄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30% 예산이 줄은 상황에서 이 복지사회, 복지도 참 중요하지만 이 복지사회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잘 없으세요.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시골과 대도시의 교육과 복지 인프라 격차도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구미시 지산동에서 38살 A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앞서가던 아토스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녀 4명이 숨지고 A씨가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0.154%로 밝혀졌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과 소속지청에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두는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체불 청산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액은 930억 원, 임금 체불 노동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가 설을 앞두고 선물 세트의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주류와 화장품, 완구,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구군 직원들이 관내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 등지를 돌면서 과대한 포장 행위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 집중 단속에서는 1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과 가격이 지난 가을 이후 떨어질 줄 모르고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부사 사과 가격은 최상품 20kg들이 한 상자에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40-50개들이 상품도 평균 7만 원대에 흠가도 평균 4만 7천 원에 경매됐습니다. 이 같은 가격은 지난 가을 수확기 이후 꾸준히 형성되면서 출하 농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사과 시세가 계속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원래는 과수농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시세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과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을 한 보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지금 가격은
현재 지금 이전과 비슷하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이 시세는 최소 일주일 이상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과 가격이 여러 달째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생산 물량이 예년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도매 시장에 출하된 물량은 8,200톤으로 지난해 1월 9,300톤보다 1,100여 톤이나 적습니다. 지난해 봄 냉해를 입으면서 가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지 물량이 적어요. 열기를 적게 열었습니다. 과일이. 그래서 물량이 적어요. 그래 가격이 원래 조금 좋습니다.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다른 과일보다 당도가 높고 맛도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하면서 사과 가격대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나들이콜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나들이콜 도입 당시 9만 5천 건을 기록했던 이용 실적이 나들이 택시가 도입된 2011년에는 23만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41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들이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장애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구시는 지난 연말 나들이 택시 15대를 추가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슬로프형 특장차 나들이콜을 11대 추가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18년까지 특장차 140대, 나들이 택시 260대 등 400대의 나들이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지난해 화재 구조 구급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지역 소방관들은 3분마다 출동하고 23분마다 인명을 구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구조 건수 2만 2천여 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벌집 제거로 32.4%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15.2%, 동물 구조가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악사고와 순환사고는 각각 11.1%, 16%가 증가했는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학생 수가 줄어서 문을 닫는 폐교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방치된 시설을 생태체험장이나 문화시설로 꾸며서 주민 소득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400m에 자리 잡은 경북 영덕의 산간마을. 마당의 풍금과 숙박시설 안에 걸려있는 칠판이 옛 초등학교의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교사가 머물던 사택은 내주를 띄우는 방으로 바뀌었고 디딜방아까지 재현해 놓았습니다. 10여 년간 방치되어 온 폐교를 주민들이 사들인 뒤 산촌체험시설로 꾸며 연간 만여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 오지의 폐교를 역발상으로 도시민들을 겨냥한 체험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방문객들이 이래 참 찾아오고 하니까 수익도 좋고 연간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주민들이 그 활기가 차고 좋습니다. 향교 옆에 자리 잡은 옛 고등학교 건물은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단장됐고 운동장은 운치 있는 산책로로 변신했습니다. 어촌 마을의 폐교 건물은 200여 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대학교 수련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서와 합치된 그러한 용도로서 적합하게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은 폐교를 매입해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을 맡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농약 잔류량이 많은 들깻잎의 농약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돗물에 5분 동안 담그는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들깻잎의 잔류 농약 제거 효과를 수돗물 담그기, 세제와 식초, 베이킹소다와 흐르는 수돗물 등 세척 방법을 달리해서 비교한 결과 수돗물에 5분가량 담그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잔털과 주름이 많은 들깻잎은 물에 충분히 접촉해야 농약이 제거된다는 의미라며 쑥갓이나 상추 등도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군은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를 방문해서 양도시 간의 상호 교류 추진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의향서 체결에 따라 양도시는 청소년 문화 교류는 물론 행정과 교육, 문화예술과 관광 등 각 분야별 교류를 성실하게 수행해 상호 우호 증진과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메릴랜드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연구센터 및 사업센터가 주로 입주해 있는 인구 100만의 도시입니다. 오는 3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개관을 기념하는 아트경주 2015 행사가 오는 5월에 열립니다. 경주시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유명 화랑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그림을 사고 파는 아트경주 2015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50여 개 화랑과 일본과 프랑스 등 일부 외국 화랑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구 안심이동 유람 경로당 1동 20만 원, 성화여고 후문 앞 구두 수선집에서 10만 원, 박향복 씨 3만 원, 박건희 씨 5만 원, 김명순 씨와 장철호 씨 각각 5만 원, 정도용 씨 20만 원, 김은주 씨 10만 원, 봉학삼리 이태경 씨와 주민 1동 8만 5천 원, 성주군 벽진면 사무소 직원 1동 27만 원, 성주군 벽진면 의용소방대 유사만 씨와 대원들께서 20만 원, 경산시 자인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원들께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더 부드럽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1도, 안동은 영하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긴 하지만 금세 온화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외출 지수도 90으로 좋으니까요.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북서쪽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영하 2도, 영천은 영하 6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문경과 상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대부분 지역 7도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은 영하 7도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9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입춘인 내일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낮 동안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이후로도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